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종합베스트셀러 1등을 만들었죠. 그리고 전자책은 7권 정도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한 권의 책을 완성하냐, 너무 신기하다, 저한테 대필했냐고 순수하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답합니다. 그건 병신들이나 하는 거라고. 장난이고, 전업작가가 아니면은 대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주제는 7일 만에 책 한 권 쓰는 법, 책 한 권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역행자의 작가 자청입니다. 저는 역행자라는 책으로 종합베스트셀러 1등도 하고 7권의 전자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일주일 만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자주 묻는 게 있어요. 책 한 권을 어떻게 쓰는 거야? 너무 신기해 하듯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되게 쉬워요. 제가 건축을 해본 적은 없지만 건축도 와, 저거 어떻게 짓는 거야? 저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구조는 간단한 거죠. 1단계부터 100단계를 그냥 채우면은 건물이 완성이 되겠죠. 우리가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모르니까 추상적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 쓰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7단계로 나눠서 어떻게 쉽게 쓸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을 이거 막 책상에 앉았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되지 감도 안 오죠. 그러면서 보통 포기를 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작가가 책을 언제까지 쓴다고 했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들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책을 쓰는 게 분명히 저도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1단계를 목차를 짜라라고 말을 하는데, 1단계를 목차로 짜면은 좀 막막한 게 있어요.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문 쓰기예요. 우리가 첫 발을 내딛어야지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원페이지, A4 용지 한 페이지에 서문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책의 주제랑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써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엄청난 그런 거를 구상하지 말고,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땅을 파야겠죠. 그냥 땅을 일단 파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문 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전자책 중에 제본책인데, 이 추사오 글쓰기라는 책은 이제 하루에 10권 넘게 팔리고 있어요. 이게 30만 원인데 한 달에 1억씩 벌어다 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서문이 어떻게 써져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서는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글쓰기 관련 책을 모두 다 봤는데 단언컨대 이 책의 구성이나 내용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라 확신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은 띄어쓰기를 해라, 맞춤법을 해라, 수동태를 쓰지 말아라와 같은 일반 글쓰기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훈수를 두지 않는다, 세다 사원칙, 자아 흠집 내기, 동기 이론 등 흥미로운 개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서문을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단계는 목차 작성하기입니다. 근데 목차 작성하기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영역이에요. 저도 상상만 해도 하기 싫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 노하우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목차 쓰기를 그냥 타임워치를 10분이나 20분 정도 설정하고 그 시간만 딱 쓰는 거예요.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단계로 목차를 대충 씁니다. 그러고서 끝내요. 그날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한번 생각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혹은 그 다음날 샤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목차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목차 쓰기. 저 같은 경우에는 목차 쓰는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쓰는 걸 좋아해요. 목차에 대해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 10분, 20분 정도, 뭐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뭐 교통수단을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때 핸드폰으로 메모지에다가 그냥 계속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 심심함을 달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게임이 있고 글쓰기가 있어. 그럼 게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감옥에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어. 그게 있고 글쓰기가 있어. 그럼 글쓰기가 더 재밌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대중교통에서 어차피 할 게 없기 때문에 목차를 그때 저는 짭니다. 그래서 4단계는 목차별로 한 장만 쓰기입니다. 목차를 짰으면은 그 목차에 맞는 거를 또 완성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를 한 3-4줄에서 한 장 정도씩만 각자 하나씩 또 주제를 쓰는 거죠. 역행자에서 3장이 유전자 오작동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거기서 유전자 오작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쓸 수는 없어요. 보통 첫 페이지에서는 전체적인 개괄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문을 쓰듯이 3장에 들어갈 때 첫 부분을 그냥 대충만 쓰는 거예요. 3-4줄도 좋고 한 장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있다고 치면은 그 7장까지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7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뼈대를 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4단계까지 진행했는데 4단계까지 핵심이 대충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5단계 같은 경우에 1장부터 7장까지 한 장씩 썼죠? 그럼 그 상태에서 거기서도 쓸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책을 완성한다기보다는 내가 생각나는 거, 재밌는 거, 내가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만 목차별로 조금씩 써보는 겁니다. 5단계는 그래서 각 장별로 짧게 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5단계까지
6단계까지 하면은 한 30에서 50페이지까지는 대략 개괄적인 뼈대들이 세워지게 돼요. 건물로 치면은 일단 기본적인 뼈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인테리어나 화장실이나 뭐 주방이나 이런 건 전혀 없지만 뼈대는 다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6단계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책들을 다 모조리 읽어냅니다. 책을 읽고서 책을 쓰려고 하면은 살이 안 붙어요. 일단 기본적인 뼈대를 세운 상태에서는 내가 여기서 뭘 붙여야 된다, 내가 여기서 뭐가 모자란다는 게 이미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퀴즈가 발생을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책을 읽게 되면은 이걸 쓰면 되겠다라고 계속 아이디어가 덧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트레칭에 대한 책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목차랑 1장부터 7장까지 대충 나와 있죠. 그럼 거기서 이거 내가 어떻게 더 딥하게 쓸까, 더 깊게 쓸까,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트레칭 관련된 책을 20-30권 정도를 보면서 전문적인 내용들을 이제 흡수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읽으면서 베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만의 해석들이 존재하잖아요. 나만의 새로운 교육법,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단계가 화장실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하고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건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6단계가 마무리되면은 대충 한 권의 책이 완성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치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역행자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전자책들은 진짜 일주일 만에 쓰고 막 되게 빨리 쓰는 편인데, 역행자는 한 2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미뤘던 것도 있는데, 제가 썼던 방식은 6단계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한 달 정도의 공백을 두고 그냥 살아갑니다. 한 달 뒤에 책을 보게 되면은 내가 쓸 때는 안 보였던 허접했던 부분들, 이상했던 부분들이 보이게 돼요. 책을 쓸 때는 내가 이게 이상한지 몰라요. 너무 몰입돼 있어서.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안 보였던 부분, 내가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글을 쓴 다음에 한 달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계관이 무의식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뭔가 보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써야지, 이때는 이렇게 써야지 라는 게 하루에 조금씩 무의식적으로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컨텐츠가 강화가 된 거죠. 7단계는 한 달 뒤에 보충하기입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읽으면서 모자랐던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은 또 한 달, 두 달 뒤에 또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천천히 건물을 쌓아 올린다면 책이라는 것도 사실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책을 어떻게 쓰지?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한 페이지의 글도 못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권을 쓰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사고 글쓰기라는 책에서 목차의 구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썼는데, 물론 이제 책의 장르별로 이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5개로 나눴어요. 동기, 개요, 설명, 예외 상황,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장을 구성을 하면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쉬워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제가 이 자료들을 첨부를 할 겁니다. 제가 목차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쓴 게 있어요. 이걸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댓글에 자료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4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5단계, 동기, 개요, 설명, 예외 상황, 에필로그, 이 구성으로 모든 책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걸로 4시간이라는 책, 굉장히 오래된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도 동기, 이 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초반에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개요,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장한 바에 대해서 설명, 4장으로 나눠서 개요에 대한 추가 설명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들, 예외 상황과 더 꿀팁, 이제 이거를 적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를 적으면 한 권의 책이 완성된다. 대부분의 실용 서적들, 만약에 내가 서핑하는 법에 대한 책을 쓴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고, 역행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행자 같은 경우에 초반에 동기부여를 하죠, 제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역행자의 길을 걷는 법에 대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단계부터 7단계 설명이 나와 있죠, 3단계. 그리고 4단계 예외 상황 아니면 꿀팁, 이거는 제가 역행자 부록에서 반박 가능한 모든 거를 반박하면서 무자본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이게 예외 상황이 팁 4단계, 그리고 5단계 에필로그, 이 구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말로 어려웠을 수 있어서 밑에 댓글에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7일 만에 책 한 권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7단계를 제외하면은 거의 6단계까지 거의 7일 만에 쓸 수도 있어요. 많이 써보신 분들은 더 빨리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책 한 권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청이었습니다.